먼저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김진성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사 먼저 정리를 할게요. 네, 민주당이 김진성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진성의 사진과 그가 썼던 글이 담긴 패널을 들어보이며 이 사람이 김진성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그러니까 요거는 현장 사진에서 캡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김진성하고 동명이인으로, 동명이인은 다른 사람인 거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보수적 일간지에 댓글을 썼던 김진성의 이름의 댓글을 보여주면서, 매일경제에 썼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만 본다는 얘기겠죠. 요즘 조선일보 사면 매일경제 껴주나요, 요새도? 몰라. 네. 옛날에 그 신문 하나 보면 네. 스포츠 하나, 경제신문 하나 껴줬거든요. 그럼 신문을 한 개로 세 개를 하나를 시키면, 몰랐어?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만큼씩 매일 이 페이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시절부터 꾸준한 추종자였다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전에도 한겨레가 얘기했잖아요. 뭐 30년간 주간조선 네. 구독했었다고. 사실 주간조선이면 찐이죠. 네. 완전히 대박인데. 이건 구독료도 많이 내야 되는 건데.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신상 안에서 드러난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8쪽의 전문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전문은 지금쯤 다시 쓰여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 정도까지 공개 안 하고 길게 끌고 온 거는 내용을 편집했거나 아니면 없앴거나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민들레에서는 김진성이라고 이름 썼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언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요? 이재명 피습법 신상 공개, 윤석열 추종자 같아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김모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그건 없어요. 끝까지 그리고 김진성의 이름을 안 밝히죠. 김모 씨라고 해놓고 만약에 아까 이 판넬 들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이 김진성하고 여기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합니다. 결국에 공개를 민주당이 했지만 언론에는 또 공개가 안 된 거예요. 민들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인권위가 동원돼갖고 살인미수범 김진성의 인권을 민주당이 침해하고 있다라는 제소도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공개했다고. 얼굴 공개했다고. 개쓰레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됐거나 이마만한 사건을 벌이고 8쪽의 뭐 장문의 문장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뭐 우리 쪽 진영에서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분신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본인의 결기나 의기를 보여주듯이 이 사람은 테러로 이거를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분신이나 이런 걸로 결기를 보여줄 때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테러를 저지르고 자기가 왜 테러를 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까지 마친 범인이에요. 범인은 그걸 원한다고. 근데 정부와 경찰이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상 공개를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테러범이 내 얼굴을 가려주세요라고 얘기해도 테러범이 별소리다 하고 자빠졌네라고 틀어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까야지. 네. 그리고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김진성에 대한 일종의 신상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과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제보할 사람들, 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러던 와중에 김진성 주변에 있는 접촉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신천지의 청년으로서 봉화마을 앞에서 뭔가 10분여 이상을 대화를 나누고 둘이 같이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나는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밝혔던 청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네.
난 조만간에 벤츠 운전사나 또는 벤츠 이제 차준지 운전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둘이 조카라고 그러더니 친조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증언을 하고 있는 택시 기사에 대한 어떤 추가 조사나 그 사람들에 대한 추가 증거도 곧 이 사람들이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언론에 안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의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정확하게 가방은 봤냐, 안 봤냐, 무슨 얘기 했냐, 안 했냐, 문자를 보내줬을 때 그 문자가 방금 온 문자드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자 안에서 중간에 이걸 긁어갖고 보여준 거야. 정말 물어보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물어볼 게 많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경찰들도 현재 없애버린 핏자국 이외에 민주당이 찾아준 티셔츠 이외에 잘 공개도 안 하는 흉기 외에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현재 뭔가 구속을 했으면 이제 신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했니? 뭐 어떻게 했니? 누가 했니? 이런 신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내부적인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잠잠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뭐 검찰로 넘어갔는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검사가 어떤 사람이 배정이 됐는지, 보통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언제 재판을 시작하게 될 건지, 재판부는 누구를 하고 있는지, 저쪽은 변호사를 누굴 썼는지, 국선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돼요. 전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가 잡혔다 이러면 뭐 핸드폰을 던졌네, 뭐 누가 핸드폰 없애라고 말을 했네,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사실이든 아니든 계속 단독이 나와요. 근데 김진성은 없어졌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뭐 인권이랍시고 또는 뭐 내부적인 뭐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수사에서 밝혀냈다라고 뭘 해야 되는데, 수사는요 이번 주 초부터 아예 중단 상태예요. 아무런 새로운 수사나 기사가 없어. 신문이 없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 검찰총장이 있지만 원래 바지니까 또 그리고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해도 안 나와. 안 나와. 국회에서 경찰- 불러도 안 나오고, 경찰도 안 나와. 국짐이 그럼 국짐 간사가 숫자도 안 되는 것들이 죽기 살기로 더 이상은 정치 공세다. 수사하지 말아라. 경찰 불러서 물어보지 말아라. 국정조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버팅기를 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내가 범인임내라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모질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물청소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위반이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상한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 범죄수사규칙 위반하면서까지 그 현장을 물청소를 해야 됐던 경찰. 이거는 지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때 송 작가가 얘기했었죠. 매점에서 물은 파는데 청소도구, 솔은 어디서 났냐. 차에 싣고 왔답니다, 경찰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차에다가 그런 솔이나 청소도구를 싣고 다니는 게 원래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차 안에 청소를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안에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싣고 다닌대요. 아니 이제 물청소할 일 있으면 경찰 불러야겠네. 응?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경찰 사건 불러야겠어. 현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경찰 불러야겠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당사로 출근해서 이제 최고회의 진행하고 계시고, 뭐 영입이 이제 6호로 이제 김부 하루. 선생
8호. 네, 죄송합니다. 8호로 김구성의 증손자 영입하고 뭐 이런 그 대외적인 행보를 조금씩 보여주시고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기자들 백브리핑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상적으로 정해진 멘트를 하는 거랑 또 기자들한테서 오픈돼 있는 자리에 나서는 거, 그리고 그 시덥지도 않은 이상한 질문들 받는 것도 뭐 하니까 그냥 백브리핑을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레기들이 이건 궁금한가 봐. 취재 제안한다고 연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이 흉기 피습을 빌미로 취재를 제한하고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자를 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고 난립니다. 근데 범죄자 맞아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자들이야 니들 지금. 와, 진짜.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건 경찰청에 가서 물어봐야지. 왜 범인에 대한 속보나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옵니까? 라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따져야지. 아니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어 니들이. 저기 이재명 대표는 진짜 살해까지 당할 뻔 하신 분이잖아요. 큰일을 겪은 분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은 그런 일도 없었는데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신년 기자회견 따위는 1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지랄 난리를 발광 쳐야지. 안 해요? 취재 제안한다고 지랄 발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2년째 니네들하고 회견을 안 하겠대. 니네들 질문을 안 받겠대. 그건 정상인 거고. 아니, 봐봐.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대표가 그때 그 상황이 뭐예요? 그때 기자들을 둘러싸여가지고, 백브리핑 같은 거를 받다가, 김진성이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자리 비켜줬다가 그 칼 맞은 거 아니에요? 사실 기자들이 그 길을 열은 거예요. 경호 라인을 지들이 열은 거고. 그런 셈인데. 네, 물론 뭐, 그 안에 협조하고 일부러 열었다고 말 안 하겠지만, 뭐 그건 아니겠지. 기자들 않았어도. 틈에 섞여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범행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잖아.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백브리핑은 걸어가면서 질문받는 형식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 왜냐면 국회에 이렇게 있으면 왜 걸어갈 때 기자들 쫙 둘러싸가지고 핸드폰 들이밀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기자님. 이거야. 아니. 대표님. 뭐. 부인 법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다 있어.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어제도 보면 출근할 때는 국회 앞에 와가지고 기자들 질문에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를 무슨 취재 제한 그리고 시켜봐요. 걔들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앵간히 좀 찔릴 때 아프셨나요? 뭐 이따위 쓰레기 같은 질문 말고 걔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겠냐고. 당정이나 정치나 총선에 가는 거 물어보려면 백브리핑이 필요가 없잖아. 공식적으로 질의하면 되잖아. 자, 거기에 아니, 왜 범죄자 인권까지 생각해주는 나라에서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라든지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1도 배려가 없냐고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 출입 기자는 이렇게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국회에 국회 출입 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출입증을 받으면 유튜버들 들어온다고. 그래서 유튜버들 들어와가지고 막 그때 이재명 대표 국회 앞에서 단식할 때 막 욕하고 한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들어오는데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들도 동선 안 지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제가 돼? 출입 기자단하고 아예 다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휴. 이제 저 새끼들이 칼로 해서 안 되다가 아직도 이러다가 더 코너에 몰리겠구나 싶은 생각 들면 저것들이 그럼 이제 칼로 해서 안 됐으니까 포기해야지 그러고 그만둘 것 같아? 총을 들고 올지 폭탄을 들고 올지 독약을 들고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번 큰일을 겪고 치를 뻔한 상황에서 아직도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그냥 타겟으로 사람들 앞에 꺼내놔라라는 얘기 아니야. 기자라는 것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요청을 해요. 인터뷰를 하자고. 정치부 기자란 것들이 민주당 앞에 죽을 치고 앉아갖고 물어보는 게 법화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대북송금 관련된 것만 물었지. 니들이 진지하게 선거구제라든지 공천개혁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뭐 한동훈하고요, 뭐 어떤 정치적인 타협 여부라든지 거기 가 있는 정치부 기자란 새끼들이 그런 기자다운 질문을 하는 꼬라지를 못 받고 그런 기사 하나가 올라오는 게 없어.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 올라오는 기사 뭐가 있어요? 이런 거죠. 뭐 현근택, 뭐 그렇지. 성희롱 논란 발언, 뭐 이런 거만 얘기하는. 내부 분열 심화, 이낙연 60석 확신, 50에서 60석. 60석 확신, 민주당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아이고, 좋은 가능성 점쳐준다, 씨부라. 근데 진짜 너무, 좀. 정말 난 기레기가 싫어요. 정말. 기레기가 제일 싫어요. 이게 꼭 때리는 시험이보다 네. 옆에서 말리는 뭐가 싫다고. 시누이가 더 싫다. 나는 네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다. 얘 신우이가 멀리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그런 것도 나 확인했어? 이게 신메이프에서 강조까지. 역시 신우이는 아니, 멀리 가족은 사는 게 건들지 최고. 맙시다.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봐, 괜찮아, 지희야. 아무튼 이 기자란 것들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나마 우리나라에 아니. 들어와 있는 아니, 잠깐만. 얘네 어떻게 할 건지부터 우리 결정을 좀 하고 가자. 어떻게 할까요? 정권 되찾으면 우리 이것들 어떻게 할지부터 좀 하고 가자. 언론 통폐합 해야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건설사를 망하게 하고요. 어제 그 재관둥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사의 모든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자, 만들어야 보세요. 됩니다. 거기 출입 기자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보세요. TV조선 이거죠? 피의자 실명, 얼굴 공개, 이건 논란이라고 아예 했네, 아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공개한 거야, 안 한 거야? 김모 씨라고 해주면서 블러 처리 다 해주고 쓴 글까지 다 비공개해주면서 이거를 공개해놓고 공개한 거를 보도를 하는데 논란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런 놈들 아니에요? 개쓰레기 국내 기자라 이런 것들은 밥 주고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놓고 민주당이 취재를 제안한다고? 아니, 저기 제대로 보도나 좀 해. 저기 불러주는 거라도 보도를 불러주는 거라도. 인터뷰한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보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와.